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또 최근에 보고 온 뮤지컬 디어 에반 헨슨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디어 에반 헨슨은 어떤 내용이고 제 감상은 어땠는지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팔에 깁스를 한 소년이 아침부터 노트북을 켠 채 디어 에반 헨슨으로 시작하는 편지를 쓰는 것으로 극이 시작됩니다. 이 극의 주인공인 에반 헨슨은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고등학생인데요. 의기소침한 성격을 개선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담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 자신에게 쓰는 격려 편지, 이 숙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반이 얼마나 소심한 친구냐면요. 과거에 자신이 좋아하던 여학생 조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공연이 끝나고 조이가 나오면 말을 좀 걸어봐야지 하면서 공연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막상 공연이 끝나고 조이가 나오자 자신이 악수하려고 내미는 손이 혹시나 축축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에 오랫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마디 말도 붙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에바는 여름방학 동안 공원에서 일을 하다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팔에 깁스를 하게 되는데요. 에반의 엄마인 하이디는 이번 새학기에는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하면서 학교에 가면 이 깁스에 친구들한테 사인 좀 해달라면서 말을 걸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에바는 개학 후에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깁스에 사인 좀 해줄래? 이렇게 소심하게 물어보는데요. 하지만 동급생 제러드도 알라나도 다 무시합니다. 또 우연히 마주친 코너라는 친구 역시 아니 무슨 나무에서 떨어져서 다친 애가 있냐면서 에반을 비웃고 심지어는 밀쳐서 넘어뜨리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 코너라는 친구는 에반과 마찬가지로 친구가 없는 아웃사이더인데다가 마약을 일삼아서 가족들에게도 질책을 받는 그런 학생입니다. 한편 때마침 이 광경을 목격한 코너의 여동생이자 에반이 짝사랑한다고 했던 여학생 조이가 오빠인 코너의 행동을 대신 사과하는데요. 이렇게 조이가 먼저 말을 걸었는데도 에바는 너무 긴장해서 제대로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이후에 에바는 자신에게 편지 쓰기 숙제를 제출하려고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학교 컴퓨터실에 갑니다. 근데 그때 컴퓨터실에 나타난 코너가 갑자기 에반의 깁스에 사인을 해주면서 야, 이렇게 내 이름 써놓으면 너랑 나 같은 애도 좀 친구가 있어 보이지 않겠냐? 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좀 둘이 친해지나? 싶었는데 그때 코너가 우연히 에반이 프린트하던 편지를 보게 됩니다. 이 편지의 내용에는 이 에반이 짝사랑하는 조이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요. 이를 본 코너는 일부러 이 편지를 보게 해서 자극하려고 한 거 아니냐 라면서 오해를 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분노한 채 그 편지를 가져가 버리기까지 하는데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에반은 학교에 찾아온 코너의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코너 부모님은 에반에게 사실 얼마 전에 코너가 자살했다라고 전하는데요. 그리고 에반에게 면담을 신청합니다. 코너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유일하게 갖고 있었던 물건이 디어 에반 헨슨이라고 시작하는 에반에게 보내는 편지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에반이 코너의 친한 친구였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에반에게 코너의 자살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냐라고 물으면서 더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데요. 이 소심한 에바는 절친이 아니라고 사실대로 말할까 하지만 그렇게 사실대로 얘기하면 가족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 친구인 제러드에게 이거 어떻게 하냐,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냐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제러드는 그냥 부모님이 묻는 말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면서 그냥 대화하는 척만 하고 와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서 에바는 코너랑 같이 과수원에도 놀러가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도 하는 그런 좋은 친구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억의 증거로 마치 코너와 주고받았던 것 같은 가짜 이메일을 만드는데요. 이 이메일을 코너의 부모님께 보여드리자 이 부모님은 더욱더 코너를 그리워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에바는 짝사랑하던 조이를 포함해 코너의 가족들과 가까워지는데요. 한편 학교에서는 코너와 같은 안타까운 친구가 또 나오지 않도록 주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코너의 자살이 학교에서는 하나의 화제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엉겹결에 코너의 절친으로 소문난 에반 역시 유명인사가 되는데요. 하지만 2주쯤 지나자 학교에서는 더 이상 아무도 코너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점점 잊히고 있는 거죠. 이렇게 코너가 잊히는 상황에 아쉬움을 느낀 또 한 명의 아웃사이더 알라나는 에반에게 사람들이 다시 코너를 떠올리게 해야 한다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캠페인, 일명 코너 프로젝트를 같이 기획하자고 부추깁니다. 알라나와 함께 코너 프로젝트의 공동회장이 된 에반은
이 프로젝트의 취지를 알리는 첫 행사, 코너 추모식에서 추모 연설을 맡게 됐는데요. 에바는 코너의 죽음으로 우리는 나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게 됐고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다. 우리도 코너에게 그걸 알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연설을 통해 말합니다. 이 연설을 누군가 휴대전화로 찍어서 SNS에 올리는데요. 이 연설 영상이 공유를 거치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퍼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는데요. 그렇게 코너에 가짜 절친 에반의 코너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에반의 연설 영상이 워낙 많이 퍼졌다 보니까 에반의 엄마 하이디 역시 SNS에서 이 영상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하이디는 에반에게 내가 저번에 코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너 걔랑 모르는 사이라고 하지 않았니? 이렇게 절친이라고 영상에서 말하는 건 뭐야? 너 거짓말 한 거니? 너는 왜 거짓말을 했으며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이 하이디는 남편과 이혼 후에 에반을 홀로 키워나가는 가장이자 엄마였는데요. 사실 에반은 이혼 후에 밤낮으로 일하느라 자신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는 엄마에게 좀 서운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서운함이 터진 건지 바쁜 엄마가 나한테 관심 없었던 거 아니야? 라면서 화를 냅니다. 한편 코너 프로젝트가 점점 커지고 진행될수록 에반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한계와 부담을 느끼는데요. 하지만 사실이 밝혀졌을 때 코너의 가족들이 느낄 배신감, 그리고 더 깊은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비난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 그리고 가족에 대한 결핍이 있는 에반이 이 코너 프로젝트로 인해서 코너의 가족들과 가까워졌는데 다시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거짓말을 끝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짓말 속에 에반은 엄마와의 갈등도 깊어지고요. 코너와 실제 절친이 맞냐는 의심도 사게 됩니다. 그냥 그저 누군가 자신을 봐주기 원했던 외로운 에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과연 진실을 밝힐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약간의 반전도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막이 내리기 전에 빨리 보러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무대 세트로 배경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뮤지컬은 LED 패널로 배경을 표현하거든요. 에반이 메일을 작성하는 부분, 또 친구들이랑 영상통화하는 부분, 에반의 연설 영상이 인터넷에 막 퍼지는 그런 장면들, 온라인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극의 내용에 딱 맞는 연출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특히 에반의 연설 영상에 사람들이 댓글 달고 막 반응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쏟아내듯이 표현하는데 이게 이 넘버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랑 겹쳐서 그렇게 표현되니까 더 뭉클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뮤지컬 넘버들을 꽤 오래전부터 들어왔거든요. 되게 이 뮤지컬 넘버들을 좋아했는데 그 좋아하는 넘버들을 실제로 듣는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간 것도 있었거든요. 많이 듣던 넘버들보다도 생각지도 못한 넘버에서 좀 감동을 받았는데 에반의 엄마 하이디가 부르는 소빅, 소스몰이라는 넘버가 좀 여운이 길게 남더라고요. 저는 김선영 배우의 하이디를 봤는데요. 하이디가 이혼 후에 혼자서 아이를 키워가는 엄마로서 분명히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채우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순간이 왔구나. 하지만 그래도 이 엄마는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이런 슬픈 내용을 노래하는데 좀 덤덤한 느낌으로 불러서 더 슬프고 더 여운이 길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막에 나오는 Waving Through a Window에서 만약 텅 빈 숲속에서 혼자 남게 된다면 나는 누가 찾을까? 또 누가 와줄까? 이런 가사가 있는데 만약 텅 빈 숲속에서 혼자 남게 된다면 나는 누굴 찾을까? 또 누가 와줄까? 내가 정말 그 순간 소리칠 수 있을까? 제발 날 구해달라고 소리칠 수 있을까? 또 1, 2막 후반에 나오는 You Will Be Found에서는 어둠이 쏟아져올 때 의지할 친구 필요할 때 이런 가사가 있는데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길을 잃고 무너졌을 때 우리가 함께 할게요 그대 곁에 결국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진짜 보고 나서 힐링을 받은 그런 뮤지컬이었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극 호입니다. 이게 대극장 뮤지컬인데 등장인물이 8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웅장한 느낌의 대극장 뮤지컬, 앙상블들이 꽉 메우는 합창 이런 걸 기대하고 오신 분들은 조금 실망하신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부족함 없이 재밌게 봤고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보고 나서 기분 좋게 극장을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뮤지컬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디어 에반 헨슨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보신 분들은 또 어떻게 느꼈을지 궁금하고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게 6월 중순까지 하거든요. 빨리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